네, 11주차 10장 두 번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빨리 마무리 짓느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토크라고 하는 거는 힘인데 사실 힘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뭐냐면은 우선 단위가 달라요. 이 토크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각도와 그 변위, 그다음에 각속도와 그리고 속도, 각가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회전과 선운동과의 관계를 했을 때 그때 그 선운동에서의 힘과 대응되는 것이 바로 돌림힘 토크입니다. 그래서 토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자는 R 크로스 F. 여러분들에게 벡터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방향은 생각하지 말고요. R과 F를 곱하고 사인 파이를 곱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요.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F를 준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요게 R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예요. 그래서 사인 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 크다.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파이로 해주면은 여기 있는 요게 바로 F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되는 거죠. 즉 R에다가 R 방향으로 작용한 힘, 요게 바로 이게 됩니다. 여기서 R은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그 거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R을 F 방향으로 정사형시켜서 여기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요게 R이고요. 요게 F인데 F 방향으로 R을 끄집어내면은 요 길이가 바로 R 곱하기 사인 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F를 곱한 것도 토크. 사인 파이를 F에 곱한 게 오른쪽 좀 전에 설명했던 방향이고요. 사인 파이를 R에 곱한 게 요 설명의 방향입니다. 즉 F 방향의 수직한 거리, 요 거리를 우리는 모멘트 팔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어떤 걸로 이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를 회전축에 대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인데 힘이 이제 보통 운동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때 그 어떻게 세냐 하면은 센 힘으로 주면 세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회전축부터 멀리 작용이 돼야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손잡이 같은 경우 회전축부터 멀리 당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거리 R과 작용하는 힘이 수직한 방향일수록 그 돌아가는 그 힘의 경향이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인 파이가 붙은 거죠. 즉 요거를 우리는 이제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는 그때 돌림힘의 합이 R자 토크로서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R자 토크는 당연히 토크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요. 여기 회전축으로서 이 F1과 F2가 작용하는데 F1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요. F2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부호가 반대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토크는요,
R 곱하기 F니까 R의 길이가 미터고요. F의 길이가 뉴턴이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니까 우리가 1의 단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뉴턴 곱하기 미터를 줄로 에너지를 표시하는데 이 토크는 이제 단위를 그냥 뉴턴 메타 이렇게 사실 값을 읽을 일은 내가 봐도 한 번도 없었는데 2라고는 1의 단위 줄로 쓰지 않는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크를 왜 이제 여기다가 중간에 집어넣냐면요. 고등학교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라고 배운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평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물체가 하나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작용하는 R자임이 제로다 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 그런데 물체가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R자임이 제로라고 해서 물체가 안정된 상태, 평형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은 R자 토크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시소 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시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시소에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게 바로 물체의 무게죠. 무게는 힘, 즉 중력이에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내가 F라는 힘을 작용을 했어요. 자,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요. 평형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등속으로 회전하거나 정지해 있거나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선 힘의 평형을 고려해 볼까요? 그럼 이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요. 우선 막대의 무게는 고려하지 맙시다. 그건 좀 귀찮으니까. 막대가 무게가 없다고 해도 이 무게 이게 W라고 써야 되나? 무게 W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F가 있어요. 둘 다 어느 쪽 방향? 아래쪽 방향이잖아. 그럼 위쪽 방향에 뭔가 힘이 있어야지 얘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거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받침점이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 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쪽 방향의 힘 N, 아래쪽 방향의 마이너스 W 마이너스 F 이꼴 제로. 이게 바로 외력의 전체 합이 0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크의 전체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앞에 보면은 어떤 축에 관해서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축을 어떻게 잡아도 0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 문제에서 축을 여기다 잡아볼게요. 좀 안 보이네. 여기다 잡아볼게요. 그러면 작용학 토크는요. N에 의한 토크와 F에 의한 토크가 있죠. 즉 N에 의한 토크가 뭐냐면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N 곱하기 그러니까 토크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파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적어놓고 단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그 다음에 거리가 B죠. 곱하기 B. 파이는 90도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F에 의한 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F 곱하기 거리는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 이꼴 제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요 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좋아요. 보통 요 점을 기준으로 보통 많이 잡습니다. 요거부터 할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시계 반대 방향이 W가 플러스니까 W 곱하기 A 더하기 B 빼기 N 곱하기 A는 제로. 다음에 세 번째 요 가운데 받침점을 기준으로 하면요. 시계 반대 방향이 잠깐만. W가 맞지? 시계 반대 방향이 어떤 게 시계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돌아가고 W에 의한 거니까 W 곱하기 B는 빼기 F 곱하기 A는 제로. 자, 여기에서 요 식이 바로 뭐냐면은 지뢰의 공식이죠. 지뢰 공식, 지뢰 법칙. 뭐 하여튼간에 지뢰를 사용했을 때 힘의 이득이 있는 거,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뭐냐면 작용하고 있는 힘은 F는 A분의 B 곱하기 W. 그래서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그랬죠. 나에게 엄청나게 긴 막대기와 받침점만 주어지면 지구를 들 수도 있다.
자, 뭐냐면은 내가 힘이 작아도 오메가가 엄청 크더라도 A를 작게 하고 B를 크게 하면은 내가 B를 작게 하고 A를 크게 하면은 작은 F의 힘으로도 W를 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켜 주면은 이 평형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 위에 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를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시소를 타고 있어요. 아빠도 타고 있고 엄마도 타고 있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하고 딸하고 시소를 타고 있는데 그때 길이가 질량이 m이고요. 판자도 질량이 있네. 판자의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입니다. 시소가 각각 질량이 mf와 md인 아버지와 딸이 타고 있다. 지지점, 시소의 받침대가 판자의 무게중심 아래에서 받치고 있으며 아버지는 중심으로부터 거리 D에, 딸은 중심으로부터 거리 2분의 L에 앉아 있다. 자, 이때 수직 항력의 크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위치 D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자, 힘의 평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찾아보면요. 다 써있네요. 아버지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 무게, 딸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 무게, 받침점이 이 막대기를 누르는 올려는 힘 N, 그 다음에 막대기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 mg.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냐 하면은 막대야, 판자야. 판자네요. 즉, 이 아버지가 지구가 mfg라는 힘으로 아버지를 잡아당기니까 아버지가 판자를 mfg라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자에 작용하는 힘 4가지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n equal mg 더하기 mfg 더하기 md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돌림 힘의 평형을 적용시킵니다. 자, 회전축은 아까 얘기했죠. 어디 아무 곳에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잡는 게 좋겠어요? 계산이 쉽게 하는데 좋겠죠. 자, 힘은 주어졌는데 거리가 0이면은 돌림힘은 제로예요. 어디가 좋겠어요? 여기다 잡으면은 돌림힘 몇 개 계산해야 돼요? 하나, 둘, 3개 계산해야죠.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2개만 하면 되죠. 왜? n하고 mg는 이 돌림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회전축을 요 가운데로 잡습니다.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의 mfg 곱하기 d는 빼기 mdg이고 곱하기 2분의 L 이꼴 0. 그래서 D는 구했네요. D는 MFG 더하기 어떻게 된 거야? 뭘 구하는 거지? GG 없어지면은 EMF분의 MD 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의 크기는 저기서 구했고요. 자, 첫 번째 n 구하는 거니까 여기 구했네. 요거랑 답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거는 하지 맙시다. 왜? 하고 싶으면서 해보지 조금 까다로운 문제니까 하지 맙시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조금 상황이 좀 재밌는 상황. 이런 정도는 임용고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끈한 수직벽에 길이가 L인 균일한 사다리를 기대 세웠다. 자, 이 막대기를 여기다 세웠어요. 세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찰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닷가의 마찰에 따라서 얘가 유지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안 미끄러지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래보다는 더 그 미끄러질 확률이 높잖아요. 바로 그 미끄러진 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사다리의 질량이 m이고 요거의 질량이 m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와 지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고요.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을 최소 각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지금 뭐냐면 얘를 이렇게 세워놨다가 얘를 점점 이렇게 기울여 보고 언제 미끄러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미끄러지지 않을 최소의 각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평형, 세타가 얼마일 때 평형을 이루느냐 그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평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풀라 그러면은 손대기도 되게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뭘 도입해야 되냐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얘는 평형 조건을 생각하는 건가 보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생각하면 좋겠죠. 이번에 배웠으니까. 그럼 평형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의 평형. 즉 토탈 F는 제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힘의 평형은 어떤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평형을 봐야 되는 거죠. 돌림 힘의 평형. 어떤 임의의 한 축에 대해서. 임의의 한 축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산하기 쉬운 축을 잡아서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힘도 알아야 되고 돌림 힘도 알아야 되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힘이 뭐냐. 두 번째 이 시스템에 작용하거든 토크가 즉 돌림 힘이 뭐냐. 요거를 알아야죠. 벌써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주어진 건지 제가 표시한 건지 모르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요. 우선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중력이 있어요. 항상 중력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중력은 어디 작용해요? 그렇죠. 무게 질량 중심에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질량 중심에 mg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mg가 작용하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그렇죠. 바닥에서 얘를 밀어 올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접촉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두 개가 합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찰계수 있잖아요. 얘 지금 어떻게 미끄러져요? 이 바닥점에서 왼쪽으로 미끄러지죠. 그럼 왼쪽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작용해야죠. 오른쪽으로 마찰력 F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마찰력 F가 오른쪽으로 작용하면은 왼쪽 방향으로 뭔가의 힘이 있어야겠죠. 왼쪽 방향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 있는 벽이 위에를 이쪽으로 미는 힘. 그걸 우리는 P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회전축을 내가 잡으면 그 회전축에 대해서 각각의 이 힘의 크기와 그 거리, 그 다음에 각도,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은 토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회전축을 어디를 잡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언뜻 봐도 요 점을 잡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토크가 2개나 껴 있으니까 힘이 2개나 껴 있으니까 간단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을 파악을 했으니까 각각 적용해 보면 되죠. 첫 번째 힘의 평형을 도입합니다. 제로.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X방향 힘, Y방향 힘을 생각해 주면 되죠. X방향으로 해주면요. P하고 F가 있죠. P는 F하고 똑같고요. Y방향으로 하면은 얘는 mg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마찰력과 수직항력 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찰력은 수직항력 곱하기 마찰계수라는 거 앞에 나왔었는데 까먹었을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즉 뭐냐면은 마찰력은 수직항력에다가 곱하기
개찰 계소. 이렇게 한글로 길게 쓰는 것들을 간단히 쓰면 F는 mu n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mu n이고 요거는 mu mg가 됩니다. 왜? n은 mg라고 비슷해 구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힘의 평형을 했고요.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얘를 적용시켜보면 어디다 적용한다 그랬어요? 바로 요 점에다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점에서 그 첫 번째 적용시켜 줄게 그 시계 반대변이니까 요 P가 시계 반대변으로 적용되니까 P 곱하기 요 길이가 돼야죠. 요 길이는 L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요. 사인 세타. 왜 사인 세타인지는 한번 잘 보세요.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요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놈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토크고요. 빼기 그 다음에 mg가 있죠. 자, mg는 어디 작용? 여기 작용하니까 요 거리만큼으로 모멘트 파일의 길이인 요 길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mg 곱하기 2분의 l의 코사인 세타죠. 이놈이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구하는 게 뭐냐면은 세타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세타가 클 때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세타가 작아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PL 사인 세타가 작아지고 여기 세타가 작아진다는 게 점점 누워진다면요. PL 사인 세타가 작아지고 코사인 세타가 커져가지고 얘가 평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제로일 때가 미끄러지지 않을 최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면은 탄젠트 이게 되면요. PL 사인 세타는 2분의 mgl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 넘어가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LL 없어지면은 왼쪽에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얘는 2p분의 mg가 되죠. 자, 그래서 p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mu mg였죠. 이 mu mg의 mg. 그래서 2mu분의 1. 즉 세타는 자, 탄젠트 인버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크 탄젠트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위에 있는 식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세타는 2mu분의 1. 그래서 뮤가 0.4라고 했으니까 아크 탄젠트가 0. 그 탄젠트 세타가 0.8인 그 값을 찾으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엑셀 같은 데서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요때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역동적인 좀 이렇게 다 복잡하게 생긴 그런 상황에도 이런 표현 조건을 적용해 주면은 우리가 표현 상태를 구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수능 물리를 선택한 사람은 이 표현 조건 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로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본 사람이 수능을 본 사람이 없어서 아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예제 문제로 제가 그걸 좀 찾아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토크와 각가속도 사이의 관계 뭐 유도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결과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뭐냐면은 오른쪽 요 상황을 좀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요. 질량 m인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FT라는 힘으로 그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FR이라는 힘으로 원은 구심력으로 잡아서 원운동을 하면서 FT라는 힘으로 가속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질량 입자가 생긴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FT라고 하는 힘이 이제 FR도 힘이 작용하는 그 가속도가 있고요. FT도 작용하는 가속도가 있죠. 그래서 FT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A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FT는 질량 곱하기 A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FT 때문에 생기는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 원의 중심에 대한 토크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요. 토크의 크기, 토크는 R 크로스 F잖아요. 그래서 R과 F가 수직하니까 그냥 FT에다가 R로 곱해주면 되죠. FT 곱하기 R입니다. 자, 그런데 FT는 MAT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AT, 즉 그 선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각가속도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S는 R 세타, V는 R 오메가, A는 R 알파. 자, 요 세 번째 식을 이용해 주면은 A는 R 알파로 쓸 수 있죠. M R 알파 곱하기 R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다시 R을 안으로 들어가고 알파를 밖으로 빼면요. MR 제곱 알파가 됩니다. 즉 뭐냐면은 토크는 MR 제곱이 뭐냐면요. 요 MR 제곱이 요 중심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는 요 M의 관성 모멘트였어요. 잘 기억해 주면은 R 제곱 DM 이렇게 쓰기도 했고 MR 제곱 이렇게 쓰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관성 모멘트니까 I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곱하기 알파. 그래서 우리가 F 이퀄 MA라는 식으로부터 요 식을 찾았어요. 자, 요건 뭐예요? 토크는 회전 관성 모멘트, 요거는 각가속도, 요거 F는 MA하고 어때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선형운동과 각운동, 회전운동의 연관을 지었을 때 힘을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바로 힘은 돌림힘, 질량은 그 관성 모멘트, 가속도를 각가속도.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에너지로 접근을 합니다. 에너지 하기 전에 일률 얘기를 잠깐 하면요. 그 에너지는 이 과정 쭉 보면 되는데 내가 옆에다 써서 쓰면서 설명하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즉 P라는 점에 F라는 힘을 주어서 ds만큼 이동을 시키는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때 한 일의 양은 d1, 1의 미소한 그러니까 ds만큼 조금 움직였으니까 그때 한 일은 힘과 이동 거리와 곱하기 코사인 요 각이잖아요. 내부각. 근데 요거를 세타라고 해주면 f 곱하기 ds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 코사인 세타는 f 곱하기 ds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입니다. 이 파이가 뭐냐면은 r 벡터하고 f 벡터하고의 사이각이죠. 그래서 얘는 사인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f 곱하기 ds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ds는 요 길이는 r 곱하기 d 세타로 바꿀 수 있죠. r 곱하기 d 세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요. f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파이의 d 세타로 바뀔 수 있어요. 요게 바로 뭐였어요? 그쵸. 토크였죠. 그래서 1 작은 1은 뭐냐면 토크 곱하기 d 세타가 됩니다. 자,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 바로 일률이죠. 일률이 토크는 일정하니까 d 세타 dt가 되고요. 요거는 타우 곱하기 오메가.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P를 우리가 예전에 F 곱하기 V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힘 곱하기 속도, 돌림힘 곱하기 각속도. 똑같이 대응된다는 거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1과 에너지 정리 그 1에너지 정리 기억날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외부 알짜임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토크가 외부의 알짜 토크가 한 일은 물체의 회전 운동의 변화와 같다. 이런 말하고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그 구했던 힘 중에서 토크는 F = ma예요. 토크는 I알파라는 식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각가속도는 각속도의 시간이니까 I 곱하기 d 오메가 dt로 쓸 수가 있죠. 자, 요 d 오메가 dt를요, 수학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뭐냐면 I d 오메가 d 세타 dt로 이렇게 d세타로 나눠주고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뭐가 되냐면은 뒤에가 오메가죠. I d 오메가 d 세타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토크로 세타만큼 곱한 게 바로 한 일회양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크에다가 d세타를 왼쪽으로 넘겨주면요, 토크 d세타는 오른쪽 남는 거는 I 오메가가 남죠. I 오메가, d 오메가도 남네요. d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토크 곱하기 d세타는 한 1이니까 dw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일의 양은 dw를 적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I 오메가 d 오메가를 적분해주면 돼요. 오메가 적분해주면 뭐 오메가 i에서 오메가 f로 적분해주는 거니까 오메가를 적분해주면은 2분의 1 오메가 제곱이 되죠. 2분의 1 i 오메가 f 제곱 빼기 2분의 1 i 오메가 i의 제곱. 즉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그 2분의 1 mv 제곱하고 똑같은 식이죠. m이 i로 바뀌고 v가 오메가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냐면 회전 운동 에너지고요. 회전 운동 에너지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 회전 운동에서 초기 회전 운동 에너지, 즉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외부 알짜 토크가 한 일이 똑같다. 그래서 얘도 회전 운동의 일 에너지 정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요, 선형 운동에서 했던 모든 과정들이 회전 운동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를 지금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약간의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상황을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굉장히 재미난 문제거든요. 제가 재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골치가 아플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축이에요. 여기 왼쪽에 축이고요. 그 막대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당연히 여기에 중력은 항상 중심에 작용하는 거예요. 질량 중심에 mg라는 힘으로 작용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동전을 쫙 이렇게 올려놔요. 특히 이 끝에 있는 동전 어떻게 될까라는 거거든요. 올려놓으면 쟨 자유낙하하잖아요. 자유낙하하는데 요 놈이 낙하하는 거와 요 놈이 돌아가는 것 중에서 낙하하는 속도가 빠르냐, 물론 빠르다고 해서 막대를 뚫고 가지 못할 테니까 이 막대가 회전하는 게 빠르냐, 동전이 떨어지는 게 빠르냐,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질문은 그거거든요. 동전이 막대와 붙어서
동전이 막대와 붙어서 남아 있을까가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막대 끝에 동전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동전은 자유낙하하니까 동전 질량이 m이라고 하면요. mg 즉 g의 가속도를 갖고 낙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막대 끝지점의 성가속도가 g하고의 관계 중에서 크냐 작냐 같냐죠. 같으면 붙어 있을 거고요. 작으면 역시 붙어 있을 거예요. 크면 막대가 먼저 떨어지겠죠. 자,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줄여놓고 제가 일단 영상 다 끝나고 얘기할게요. We'll line pennies all along this meter stick, which is pivoted at one end. If we drop the free end of the stick, the pennies will stay on the stick during the fall only if the stick falls more slowly than the pennies. After the stick is dropped, 2/3 of the pennies stay with the stick. The spot on the stick 2/3 along its length is falling with an acceleration of g. All parts of the stick farther out fall with an acceleration greater than g. The spot on 자, 예상을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네. 지금 보면은 이 끝지점 어떻게 됐어요? 동전이 떨어졌죠. 즉 막대가 회전하는 가속도가 더 커서 막대가 더 빨리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떨어진 거죠. 근데 막대 모든 지점의 성가속도가 다 똑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좀 복잡한데, 자 뭐냐면요. 우리가 막대가 있으면 막대는 휘어지지 않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는 말은 뭐가 똑같냐면은 모든 물체의 각속도가 똑같고요. 모든 물체의 각가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각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가속도가 모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각가속도가 같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선가속도의 속도는 기억하여 했죠. V는 R 오메가, 그다음에 A는 R 알파. 자, 요거 있잖아요. 선가속도는요. 각가속도에다 뭘 곱해주는 거예요? 거리 R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1대 1로 있대.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하면은 요 지점의 각가속도와 요 지점의 각가속도는 같아요. 선가속도는요. 요 지점의 선가속도가 요 지점의 선가속도보다 2배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그렇죠. 요 R이 2배니까. 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선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선가속도가 차이가 나서 선가속도가 G와 같은 지점을 찾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뭘 해주냐면요. 첫 번째로 이 문제는요. I 알파라는 거를 구해요.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문제는 선가속도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선가속도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은 각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뉴턴 운동법칙 적용할 때 가속도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가속도 구하기 위해서 뭘 적용했어요? F = ma 적용했죠. 그럼 각가속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적용해주냐? 타우 = I 알파라는 식을 적용시켜줘야 돼요. 그럼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그렇죠. 타우를 구해야 되고요. I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네 가지로 쪼개면은 1번 토크는 뭐냐? 2번 I는 뭐냐? 3번 알파는 뭐냐? 4번 A 끝지점. A는 뭐냐? 요렇게 4개의 문제로 쪼개집니다.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제가 문제를 내면요.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내곤 합니다.
기말고사 보기 전에요. 제가 우리가 기말고사 6월 25일쯤 본다고 얘기했었는데 기말고사 보기 전에 제가 어떤 문제를 나올 거니까 어떤 거를 공부하라라고 제가 미리 정리를 해서 주도록 할게요. 그거 해주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도 이번에 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험 로드가 있을 거라서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직 좀 고민 중인데 예를 들어서 10개 문제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 중에 1개 정도나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풀 수 있게 내주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강의 시간에 했던 걸로 중심으로 낼 거예요. 새로운 문제 뭐 응용하고 이러는 거 많이 안 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내에서만 이제 나올 거고요. 임용고사 문제 중에서도 약간 좀 까다롭다라고 싶은 것들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강조해서 열심히 잘 풀어준 문제는 나올 수 있죠. 이 문제는 거의 100%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내니까 확률이 100이 아니라 한 50 정도로 줄어들겠지만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토크를 구해자. 토크는 뭐냐면은 토크는 I 곱하기 원래 I 플러스 F 여기다가 식을 위에다가 적어놓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 크기만 한다면은 R 곱하기 F 곱하기 sin 파이.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R하고 F를 알아야지. R이 뭐냐면은 요게 R이에요. 즉 2분의 L이죠. F는요 요거 mg. sin 파이는 90도죠. 얘랑 90도. 그러니까 1. 그래서 2분의 1 L mg. 자, 어떤 사람은요 막대의 길이 L이니까 그냥 L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힘이 어디 작용하냐. 작용하는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 요 R은요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이제 변이 벡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분의 LMG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관성. 회전관성은 뭐냐면 이 끝점에 대해서 이 전체 막대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 막대의 관성 모멘트 이거 뭐 계산하는 것도 지난번에 했었고 표도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이거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적분하라는 소리인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답은 이제 3분의 1 ml 제곱이죠. 요것도 적분을 해서 직접 구하라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 토크는 I 알파에서 알파는 I분의 토크. 토크는 위에서 2분의 1 L mg. 그다음에 I는 3분의 1 ml 제곱. 틀렸어요. 여기서 또 스몰 m을 썼습니다. m이 어디 갔는데? L mg L 또 여기다 또 문자 썼네. mg L 하나 지워지고 m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2L분의 3G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지점의 선가속도를 구하면요. 선가속도는 그쵸. R 알파였잖아요. 요거를 적용시켜 주면은 A는 R이 뭐냐 하면은
그죠? 끝 지점이 여기 L이 되겠죠. L 곱하기 알파 2L분의 3G 뭐가 돼요? 2분의 3G.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G보다 크죠? 요 놈이 G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끝 지점에서 이렇게 그 정전이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서 막대가 먼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G하고 같은 지점은 뭐겠어요? G하고 같은 지점, 선가속도와 G와 같은 지점을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X라고 해주면요, 그거는 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A는 R 곱하기 알파인데 요 놈이 G하고 똑같은 점을 찾는 거죠. 자, 요 R 대신 X를 써주면은 X 곱하기 3 2L분의 3G. 이놈이 G하고 똑같으면 GG 없어지니까 X는 3분의 2L. 즉 뭐냐면 요 막대기에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지점이 G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거 안쪽에는 붙어 있고 요거 바쪽에는 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문제 조금 까다롭지만 요 단계를 거쳐서 그 문제를 푸는 필요한 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를 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요 얘기 있어요. 요거 설명을 잘 듣고 나서 과정대로 풀어나가면은 뭐 아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 교육적으로 그 회전 운동에서의 힘과 가까속도의 관계, 그 다음에 토크를 구하는 거, 회전 관성을 구하는 거, 선가속도와 가까속도의 관계, 또 재미난 물리 현상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 고려할 때 굉장히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속도, 각속도, 가속도, 가까속도, 힘, 토크, F과 M의 식이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법칙, 운동에너지, 일률, 자, 그 다음에 R자임, 이거는 우리 하지도 않았네. 각운동량, 선운동량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난 결과들이 나오는 건데, 예전에 원통 미끄러뜨리는 문제 임용고사에 나왔던 굉장히 어렵다는 거 한번 소개했다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자, 뭐냐면요, 이런 원통이 있는데, 이런 원통이 미끄럼 없이 굴러간다고 봅시다. 자, 미끄러짐 없이 굴러간다고 하는 거는 쫙 붙어서 요만큼이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딱 요렇게 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여기서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에 있다가 요로 이동을 하잖아요. 요쪽으로 요만큼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의 이동 속도, 그게 이제 질량 중심의 선속도니까 질량 중심의 선속도를 V의 센터 오브 매스에서 CM이라고 쓰면요, 요거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요 이동거리는요, 회전하는 여기랑 똑같아요. 즉 뭐냐면은 반지름에다가 돌아간 각도 세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아래 d세타 dt가 돼서 d세타 오버 dt가 뭐냐면은 각속도 오메가였죠. 그래서 r 곱하기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하고 r 오메가하고 같으면 얘는 미끄러짐 없이 굴러가면 된다. 자, 만약에 VCM보다 R오메가가 크면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더 많이 가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헛바퀴 도는 상황이에요. 반대면 조금 돌았는데 많이 갔어요. 그쵸? 이거는 미끄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VCM과 R오메가를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임용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요, 미끄럼 없이 굴러가는 순수 구르는 운동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걸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가속도를 여기서 구해 보면요, 가속도는 ACM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요거는 dVCM dt가 되는 거고요. R은 콘스탄트니까 결국에는 R 곱하기 d 오메가 dt가 돼서 R 알파가 되는 겁니다. 즉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는
이 회전할 때 선과 속도 곱하기 r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우리가 회전할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자, 센터 매스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죠. 그런데 요거를 좀 센터 매스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지만 순간 정지 상태에서 보면요, 이 바닥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즉 여기 있는 요 바닥을 중심으로 P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두 가지 운동의 합이에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순수 병진 운동과 센터 매스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이게 오른쪽 보면 센터 매스 중심으로 회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는 반대 방향이니까 제로가 되고요. 가운데는 하나의 화살표, 위에는 두 개의 화살표죠.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더한 이 운동 상태의 그림이 바로 굴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는요, 어느 거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냐? 바로 이 접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요, 바로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고 앞에서 설명했던 이것과 연결지어서 물리적인 현상을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찾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멈춰놓고 1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뭐냐면요, 얘는 어느 거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했어요? 바퀴는 여기 중심으로 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닥을 중심으로 돈다고 했죠.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쓸게요.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밑에는 정지라고 했죠. 그래서 빠른 게 어디가 빠르냐? 이 끝지점이 빠르고요. 맨 밑에는 정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으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막 움직이는 거 찍으면 어떻게 돼요? 번져 보이죠?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밑에는 정지 상태니까 살이 선명해요. 이 부분 보면 살이 선명하죠. 그런데 여기 윗부분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이 번져서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거죠. 지금 요 상황을 사진 한 장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게 이 그림입니다. 자, 회전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그 회전 운동 에너지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얘를 정리를 좀 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구르는 원통의 그 전체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2분의 1의 i의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거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 P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구르는 바퀴의, 이거는 구르는 바퀴의 운동 에너지예요. 자, 여기에서 앞에서 평행축 이동 정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여기가 센터 매스라고 해주면요, IP는 ICM 더하기 MD의 제곱.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이게 평행축 정리라고 얘기했었는데, 요거를 여기다 도입시켜주면요, 2분의 1에 ICM 더하기 MD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요 D가 뭐냐면은 그 질량 중심과의 거리니까 여기에서는 R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요, 2분의 1의 ICM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R 제곱 오메가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R 오메가가 뭐였냐면요, 앞에서 R 오메가가 어디 갔어요? 여기 센터 매스의 속도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1 ICM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 VCM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왜 지우냐. 즉 뭐냐 하면요. 요 앞부분은요.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회전,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하는 운동 에너지고요. 요거는 질량 중심의 앞으로 이동하는 걸 병진이라고 부르는데 병진 운동 에너지 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르는 바퀴에 구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와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 두 개 합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또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도 기말고사 출제 예상 확률 50% 되는 문제입니다. 변형 없습니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률이 되게 높을 건데 변형을 해야 뭐 여기서 회전관성 그 관련된 걸 좀 그 다른 물체를 쓴다거나 그 정도라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뭐냐 하면요. 여기 있는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만약에 미끄러져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냥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갖다 쓰면 돼요. 자, 우리는 회전 운동하고 있죠. 지금 뭐냐면 얘가 굴러갑니다. 얘가 뭐냐 하면은 구라고 할까요? 공이라고 할게요. 구예요. 속이 꽉 찬 구. 속이 꽉 찬 구가 굴러갑니다. 자, 굴러갔을 때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VCM으로. 이 VCM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예요. 자, 얘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죠. 여기서 마찰력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정지 상태에서 회전하는 거기,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요 접점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찰력은 일을 하지 않고 어쨌든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찰이 있으면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상황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 VCM을 구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VCM을 구하는데 나중에 이거를 굉장히 재미난 또 현상하고 연결시킬 텐데요. 이 VCM을 구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 하면 자, 요 문제는 제가 그 영상 다시 한번 넣고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잠깐 끊었다가 설명하도록 할게요.